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국에 사는 케이트라는 엄마와 그녀의 아들 잭슨의 이야기인데요. 케이트는 은행에서 일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잭슨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것도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할 뻔한 이 가족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오게 된 뒤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케이트와 잭슨이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케이트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열심히 살아가던 엄마였어요. 은행에서 근무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아들 잭슨이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받고 나온 진단 결과는 케이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잭슨이 앓고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이었죠. 이 병은 일반적인 백혈병보다 치료가 더 어렵고 재발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의사들은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잭슨처럼 특이한 케이스는 추가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했죠. 그러나 미국에서 그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었어요. 수백만 달러의 치료비,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까지. 케이트와 그녀의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케이트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보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도 모자라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잭슨을 그대로 두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때 케이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고 외국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케이트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실제로 외국인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일부 가입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치료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 문제와 건강보험 가입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케이트는 이 모든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미국 내에서 준비할 서류와 한국에 도착해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 문제들은 그야말로 미궁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던 그때 그들을 도와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케이트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던 중 한 블로그에서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 남성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케이트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존은 친절하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일정 기간 체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 가입이 되면 치료비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와 비자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존은 케이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과 비자 신청 절차,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 내 병원 중 잭슨의 상태에 맞는 곳도 추천해 주었죠.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건강보험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지만 존의 도움 덕분에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케이트와 잭슨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잭슨의 치료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케이트와 잭슨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의 광활한 내부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케이트는 계속해서 잭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여전히 쇠약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케이트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죠. 다행히도 존이 미리 알려준 절차들을 하나씩 따르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청을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이미 존이 알려준 대로 준비해 왔지만
현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케이트는 행정 처리와 언어 장벽 때문에 몇 번이고 번역 앱을 사용해야 했고,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에 호텔로 다시 돌아가 서류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잭슨의 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어할 때마다 케이트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외국인 등록증을 무사히 발급받고 건강보험 가입 절차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잭슨의 치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마친 후 케이트는 잭슨에게 적합한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백혈병, 특히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케이트는 존과 함께 여러 병원을 알아보았고, 서울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이 백혈병 치료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에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을 연구한 전문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죠. 그 의사의 이름은 박동혁 교수였습니다. 박동혁 교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백혈병 전문가로 미국의 유명 암 연구 센터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펠로우십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한국에서 백혈병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며 큰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타겟 치료와 골수이식 기술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CAR-T 세포 치료법과 티로신 인산화 효소, 억제제 TKI를 결합한 치료법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와 치료는 단순히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고, 그가 이끄는 팀은 백혈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박동혁 교수가 잭슨에게도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잭슨의 상태를 설명하고 박 교수와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가 잡힌 날, 케이트는 잭슨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최첨단 장비와 깨끗한 시설로 가득했고, 국제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케이트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혁 교수와의 첫 상담은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교수는 잭슨의 미국에서 받은 진단 기록과 최신 혈액 검사 결과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잭슨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박 교수는 곧바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지만 최근 개발된 티로신 인산화 효소, 억제제 TKI와 CAR-T 세포 치료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KI는 필라델피아 염색체의 변이를 억제하여 백혈병 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CAR-T 치료는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박동혁 교수는 잭슨에게 우선적으로 TKI 치료를 시작한 후 상태에 따라 골수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골수이식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있어 마지막 단계의 치료법으로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백혈병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잭슨이 이식에 적합한 반응을 보인다면 완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희망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치료비 문제를 떠올리며 혹시라도 이곳에서도 비용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박 교수는 케이트에게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케이트는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담 후 박동혁 교수는 곧바로 잭슨의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골수이식을 위한 조혈모 세포 공여자를 찾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고, 수술 전 필요한 사전 검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철저하고 세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잭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장 적합한 치료 시기를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고, 케이트는 그들의 능력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박동혁 교수와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잭슨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잭슨을 위한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그들이 찾은 마지막 희망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케이트와 잭슨은 마침내 세브란스 병원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하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케이트는 짐을 풀며 잭슨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잭슨의 모습에 케이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고비를 넘겨왔지만
이번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병실에 도착한 후 다른 환자들과 자연스레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들 역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힘든 듯 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서로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병실을 감쌌습니다. 잭슨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자신의 몸에 연결된 각종 기구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앙정맥관을 통해 항암제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잭슨이 받을 첫 번째 치료는 TKI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 치료였습니다. TKI는 백혈병 세포가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통해 활성화되는 BCR-ABL 단백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의 경우 BCR-ABL 단백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백혈병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TKI는 이 과정을 차단해 백혈병 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로 필수적인 1차 치료법이었습니다. 박동혁 교수는 TKI 치료가 잭슨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잭슨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우선 TKI 치료를 먼저 시작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 이후에 골수이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반응을 지켜보면서 치료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트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교수는 TKI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잭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TKI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잭슨은 하루에 한 번 이메티닙을 복용해야 했고 이는 BCR-ABL 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해 백혈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후 잭슨은 처음 며칠 동안 큰 부작용 없이 치료를 견뎠습니다. 케이트는 잠시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잭슨의 몸에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극심한 피로와 구토였습니다. TKI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났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환자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잭슨이 구토를 참지 못하고 병실에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케이트는 그런 아들을 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괜찮아, 잭슨. 이건 다 너를 낫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말했지만 잭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KI 치료는 그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위로. 그 무렵 케이트는 병실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한 환자와 그의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지민 역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백혈병으로 TKI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어머니 민정은 케이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잭슨도 TKI 치료받고 있나요? 라고 물으며 자신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며 느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치료가 너무 힘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지민이가 매일 구토를 하고 힘들어 할 때마다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나마 효과가 있었어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케이트 씨도 포기하지 마세요. 민정의 말은 케이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고 잭슨도 지민과 종종 말을 나누며 병실에서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과 지민은 서로 치료 과정을 나누고 각자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몇 주간의 TKI 치료 후 잭슨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백혈병 세포 수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이제는 골수이식을 진행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골수이식은 백혈병 치료의 핵심 단계로 이식을 통해 건강한 조혈모 세포가 잭슨의 몸에 자리 잡아 백혈병 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위험이 따르는 시술이었습니다. 박동혁 교수는 골수이식 전에 전처리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처리 치료는 고용량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통해 기존의 골수를 완전히 제거한 뒤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잭슨은 전신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혈병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위험 치료법으로 동시에 잭슨의 면역 체계를 거의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전처리 치료가 끝난 후 골수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골수이식은 몇 시간에 걸쳐 잭슨의 몸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는 과정이었으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식 후 면역 체계가 다시 재건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잭슨은 외부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잭슨은 이식을 받은 후
극심한 피로와 함께 갑작스러운 급성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 후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이식받은 세포가 환자의 몸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잭슨의 피부에는 발진이 생기고 간 기능이 저하되며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박 교수는 곧바로 잭슨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 거부 반응을 진정시키려 했고 잭슨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며칠간의 치료 끝에 잭슨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지만 케이트는 그 과정에서 마음을 졸이며 아들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케이트는 다른 환자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며 힘들어하는 감정을 서로 위로했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더 강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며 케이트를 격려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박동혁 교수는 마지막 치료 단계로 CART 세포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CART 치료는 환자의 면역 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시켜 백혈병 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첨단 치료법으로 특히 재발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잭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체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CART 치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CART 세포 치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치료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료 며칠 후 잭슨의 체온이 갑자기 40도까지 오르며 심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ART 치료 후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변형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잭슨은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그를 집중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응급실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로 잭슨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결국 CRS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진정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잭슨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명현현상처럼 보입니다. 이는 치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케이트는 그제서야 숨을 고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난 후 잭슨은 점차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혁 교수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잭슨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케이트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잭슨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큰 위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긴 여정을 끝낸 케이트는 마침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잭슨의 치료가 끝나고 케이트는 병원의 원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입원과 3번의 복잡한 치료, 특히 마지막 CART 세포 치료까지 고려했을 때 케이트는 막대한 치료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의 의료보험 덕분에 많은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1천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무실 창구에서 직원이 계산서를 건네주었을 때 케이트는 먼저 눈을 비볐습니다. 총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제대로 계산된 게 맞나요? 케이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치료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잭슨 군의 상태에 따른 장기 치료였지만 다행히도 보험 적용이 잘 되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케이트는 다시 한번 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300만 원이 맞다고요? 그녀는 재차 물었지만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케이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수억 원, 정확히는 수십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다면 말 그대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설사 보험이 있다 해도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파산에 이르는 현실이었습니다. 케이트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잭슨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하루빨리 한국과 비슷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용 때문에 목숨을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속으로 미국의 현실과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잭슨의 치료가 끝난 후 케이트와 잭슨은 마침내 병원을 떠나 한국의 몇 곳을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그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케이트는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것들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케이트와 잭슨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시내를 다녔습니다. 지하철역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 서비스는 잭슨에게 특히 인상 깊었고 미국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편의점에 들렀다가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가 작은 공간에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식료품뿐만 아니라 휴대폰 충전 서비스, 택배 발송, 심지어 간단한 은행 업무까지도 가능한 것을 보고 케이트는 이 작은 가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가능하다고 라며 놀랐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 시스템과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도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잭슨이 퇴원 후 가벼운 감기를 앓았을 때 케이트는 병원을 다시 방문했지만 예약도 긴 대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 남짓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케이트는 한국이 보여주는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케이트와 잭슨은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케이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과 잭슨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으로 온 그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창밖을 바라보다 케이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나중에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나처럼 아팠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케이트는 잭슨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잭슨.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해. 이곳에서 받은 도움을 꼭 잊지 말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들을 꼭 전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경험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미국으로 돌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